안녕하십니까. OIC 비즈니스 오너 황은항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떨려보기는 처음입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알차고 굵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호전 반응. 저는 호전 반응이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고객들에게 전달했을 때 신뢰를 줄 수 있는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먼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를 먼저 소개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동생 엄마의 둘째 딸과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파트너이자 동생이신 항다영 리더님께서 2020년 8월 달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핀을 8개를 이렇게 고정하는 수술을, 대수술을 했었고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영 리더님 표정 보시면 되게 해맑죠. 이때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0.1mm만 내려앉았어도 그 강원래가 가졌던 하반신 마비가 올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진짜 천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체인을 하면서 일수당이 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체인 사업은 우리에게 이제 행복을 주는 사업이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걸 이때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제가 2021년 6월 달에 유방암 3기로 선항암 18번, 그리고 2022년 3월 28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30회를 했고요. 경구형 항암제 6차. 저는 3중 음성암으로 암 중에서도 조금 좀 안 좋은 암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암 사이즈가 12cm였거든요. 무조건 교수님이 가슴 절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먼저 항암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9차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항암을 할 때마다 자꾸 암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을 했을 때 사이즈가 7cm로 줄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항암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0.6까지 사이즈가 줄어서 전절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인을 1년 6개월을 사업을 진행하고 병원에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가 체인에 최선을 다했더니 병원에 있는 동안 일수당이 40만 원. 병원에서 다이아몬드를 달고 그리고 퇴원을 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도하고자 하는 건강 전도자로서 체인 사업을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세포로 되돌아가는 리셀 프로그램, 그 리셀 프로그램 중에서도 호전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게 제가 체인 사업을 시작할 때 2019년 11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화장품을 썼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쓰기 전에 얼굴과 쓰기 전 후의 얼굴이 지금 현재 모습과 안 맞다고 좀 의아해 하시거든요. 좀 필터를 썼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이 사진을 보여드려요. 제가 처음 항암을 처음 했을 때 얼굴이고요. 그리고 항암을 6차를 했을 때 얼굴, 그리고 18번 했을 때 얼굴이에요. 어때요? 2022년 3월 달 얼굴과 2025년 6월 오늘 날짜에 제 얼굴을 봤을 때 지금의 얼굴이 더 젊게 보이지 않나요? 자, 모든 병은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혈액은 모든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며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요. 이때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혈관 속에 되게 많은 노폐물이 붙어져 있죠. 혈액이 탁해져요. 계속 이런 부분에서 혈액이 탁해지면서 노폐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노폐물이 쌓여 혈류가 더 나빠지며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되게 차라고 하시는 분들은 혈류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 혈류가 늦어지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탁해지는 걸 악순환으로 반복해요.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병에 걸리는 건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노폐물이 쌓여 아무리 좋은 약과 좋은 음식을 먹어도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라는 체연 사업을 하는 동안 니셀 프로그램으로 제 몸을 계속해서 독소와 노폐물 배출하는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항암을 했을 때 항암의 약발이 너무나 잘 받았던 거였어요. 이렇게 나의 몸을 바꿔줄 수 있는 니셀 프로그램, 세포의 건강을 위한 혈액, 간, 장 이렇게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적성 플러스. 적성 플러스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되게 탁월합니다. 그리고 N5365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크니노는 장과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오네스는 지금은 클린 제로죠. 알칼리 수소수 자화 육각수인데요. 저는 제품을 전달할 때 한 가지 제품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세 박스를 3개월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박스씩을 오히려 3개월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혈액 순환이 되게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노폐물이나 이제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노폐물이나 독소 배출을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독소 배출이 잘 되면 막혀있던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체온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체온이 상승하면 이때 나타나는 게 호전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호전 반응은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 앞에서 호전 반응이라는 얘기를 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 호전 반응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허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어떨수록요?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꼭 한 번씩은 짚어드려요. 왜냐하면 호전 반응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잘못 이해했을 때는 부작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팩트만 몇 가지 짚어드립니다. 첫째는 성질입니다. 자연요법은 식품으로서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화학요법은요, 약이잖아요. 저희가 병원에서 먹는 약인데 이런 경우는 사람의 몸을 차갑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자연요법은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서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반응으로는 호전 반응이 나타나고 화학요법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가장 쉽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저희가 독소가 배출되면서 두드러기라는 게 올라오잖아요. 두드러기는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로 경피독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두드러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두드러기는 좋은 반응인가요? 나쁜 반응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화학요법으로서 이제 반응으로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두드러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많은 고객분 중에 두드러기가 나타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알려드렸더라면 오히려 저희가 했는 말을 믿고 따라와 줬을 텐데 전혀 말이 없는 상태에서 두드러기가 올라왔을 때 병원에 간다. 그러면 어때요? 병원에서는 두드러기는 부작용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두드러기가 부작용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객분의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까요? 나중에 제 말을 들을까요? 당연하죠. 의사 선생님의, 원장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리셀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품을 전달할 때는요, 기본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전달을 하면요, 그 반응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때 기억은 못했지만 저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오히려 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성 여부로는 자연요법은 없고요. 그리고 화학요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조금 싱겁게 먹는 노력을 하면은 이 약을 하나 뺄 수 있는 거예요. 약이 다 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약을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 이뇨제 약을 하나라도 줄여보려는 홍 교수. 그의 전공은 신장내과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는 세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자, 홍세영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인도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지만 약에 대한 부작용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처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보다는 뭘로 먼저 치료를 해라. 음식으로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으면 음식으로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낫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낫을 수가 없다고, 어떠한 부분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리셀 프로그램의 식품들은 자연요법인가요? 화학요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연요법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마늘, 그리고 적상추, 콩,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솔잎, 이렇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먼저 식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면역 반응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리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면역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 악화와 부작용으로 오해하기 쉽고, 그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작용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한의학 용어로는 일시적에 몸의 상태가 나빠지는 현상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부작용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치료, 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반응으로 몸이 좋아지려고 잠시 나타나는 변화를 말을 하고,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독소 배출, 체내의 독소가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게 면역 반응입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의 주요 특징으로는요, 중증일수록 체내 독소가 많아 반응이 늦게 나타나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제품을 복용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건강해서
독소가 없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독소가 너무 많아서 그 독소를 청소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면역 반응이 일체 지금 나타나는 반응이 없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독소가 없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중증으로서 독소가 내 몸속에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쌓인 만성질환, 성인병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병부터 오래된 병에 대하여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행된 질병은 치료할 때 반드시 그 질병이 진행된 순서의 역방향으로 거꾸로 진행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의 깊이가 깊을수록 나타나는 반응들이 깊어질수록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면역 반응은 그 반대로 제일 안 좋았을 때 그 반응이 나타나고 점점점 병 깊이가 약했을 때 반응으로 거꾸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경험하고 있냐면요. 저는 당뇨가 없습니다. 당뇨가 없는데 유전적으로 당뇨가 있어요. 당뇨 질환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당뇨일 때 소변에서 거품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게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당뇨 수치는 없지만 그 소변에서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엔 가볍게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심해지고 그 다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안 좋았던 부위가 점점 더 심하게 아파와요. 그리고 그 아파왔던 시간들이 예전에는 3개월 단위로 아팠던 게 이제 2달, 2개월 단위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한 달 단위로 줄어들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줄어들면서 서서히 다시 늘어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인지 못한 상태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질병 및 몸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과 양상은 모두 다릅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반응과 양상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팩트만 짚으면요. 호전 반응이란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일컫고요. 그리고 건강식품, 천연요법 등을 시작했을 때 몸속에 독소, 노폐물, 염증이 배출되어 일시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은 몸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화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자연 치유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이 나타날 때는 4단계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호전 반응은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완 반응이고요. 약 60% 정도의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 반응으로 약 25%의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배출 반응으로 약 10%의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민 반응으로 약 5%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반응은 개인의 체질, 면역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완 반응은요. 몸이 회복되기 위해 준비 단계이며 졸음, 무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특히 무기력과 졸음은 피가 맑아지면서 나른함과 권태감, 무기력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몸 안에서 세포가 재생되며 나타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회복 시 자주 나타나며 노폐물과 찌꺼기 배출이 활발해졌음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피가 탁하면요. 피가 탁하면 혈액이 탁하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혈액뿐만 아니라 혈관 속에도 많은 노폐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혈액에 붙어 있던 노폐물들이 떨어지면 결국은 혈액으로 가요. 근데 그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제일 많은 일을 하냐? 간과 장입니다. 그러면 간의 입장에서 볼게요. 간이 평소에 10개의 쓰레기를 청소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20개, 30개, 100개의 쓰레기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재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기는 사람이 수면을 취했을 때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반응들로 인해서 졸음과 나른함 그리고 무기력 같은 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 피로 반응일 때 우리가 눈꺼풀이 되게 많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살면서 이렇게 졸음을 느껴볼 수 없을 정도의 졸음이 오는데요. 이때는 5분, 10분 잠깐이라도 주무시면 간이 빨리 회복됩니다. 몸이 원하는 만큼 잠을 자면 피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간이 회복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기력과 건태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이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끼게 되고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는 혈류의 변화나 장기 재생이 따른 일시적인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때요? 어지럽죠? 그러니까 피가 갑자기 많이 돌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증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졸음 같은 경우는 간이 회복하면서의 졸음도 올 수 있지만 차가웠던 내 몸이 따뜻해지면서도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한겨울에 밖에서 추위를 뜨시다가 따뜻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노곤하면서 잠이 오시죠? 제 몸이 따뜻해지기 위해서도 나타나는 반응으로는 졸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완 반응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복 반응입니다. 탁해진 혈액이 완성하게 돌면서 혈액 내에 있던 혈전이 체내를 순환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열이 나거나 구토 증세를 보이고 통증이 나타나며 손발이 저리기도 합니다. 손상되어 있던 조직이 재생되면서 통증이 일시적으로 심해지는 단계이고요. 관절통, 근육통, 뻐근함, 열감, 두통 등의 증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몸 안에 염증이 정리되면서 면역세포가 집중되기 때문이고요. 열이 나거나 통증이 느껴져도 대부분 짧게 지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통증이 아니면 몸이 회복 중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설작용입니다. 체내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 중금속 등 해독되는 부분에서 분해하여 피부와 땀, 소변, 대변 등으로 배출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눈곱 충혈, 그리고 소변색의 변화, 피부 변화, 부스럼, 발진과 같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눈의 모세혈관에 노폐물과 지방이 배출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되게 가늘고 되게 가늘어요. 근데 뇌 쪽에 있는 혈관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눈 쪽에 특히 노폐물과 지방이 되게 많이 있어서 사람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부분이 노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약해져 있던 부분이 터지면서 충혈이 생기고요.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눈곱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나 혈액순환이 약한 분에게는 두드러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약물 복용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런 부위들 있죠. 사타구리나 겨드랑이 쪽, 그러니까 림프 쪽으로 해서 두드러기가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의 회복 중에
배출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소변량이 많아지거나 냄새 그리고 색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신장 기능이 조금 안 좋거나 하시면 이 배출을 원활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종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종이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부종이 생겼을 때는 소변량이 줄었을 때는 위험한 경우예요. 그런데 면역 반응으로서의 그 부종은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는 수분과 함께 같이 배출이 돼요. 그러면 이 수분이 배출될 때 신장을 거쳐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제대로 그거를 빨리 쳐내지 못한다면 그 양을 다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소변량의 양은 많아져요. 그런데 어때요? 부종이 오는 겁니다. 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나 신장이 원래 조금 안 좋아하셨던 분은 이렇게 부종이 왔을 때 되게 무섭거나 두려움을 느끼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 이런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요. 리셀 프로그램을 드시면서 냄새가 나는 부분을 경험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온에스 물, 클린 제로 물을 많이 드신다면 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냄새와 색 변화입니다. 그리고 해독이 활발할 경우는 소변에 기름막처럼 보이는 배출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수분 섭취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로 통해서 뾰루지, 그리고 각질, 가려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설 반응은 몸이 내부를 깨끗하게 비우는 과정이고요.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피부도 맑아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과민 반응입니다. 과민은 인체의 면역 상태가 급격하게 복원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때 변비, 설사, 그리고 근육 당기, 근육통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변비는 보통적으로 몸이 냉하신 분들, 특히 저혈압이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때는 장기 속에 붙어있던 수변들이 몸이 따뜻해지는 과정에서 발효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변비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드시면 그 부분이 숙변이 해결되면서 좋아지고요. 그리고 설사 같은 경우는 내 장 속에 장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몸속에 있던 요일독을 밖으로 수분과 함께 배출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육 당기과 근육통은 몸속에 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이 가스가 혈액을 타고 근육에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리셋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쥐가 나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쪽 부분을 뚫어주고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히려 리셋 프로그램을 드셨을 때 잠이 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에노를 드셨을 때 적상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면 개선에 되게 좋다고 하는데 왜 잠이 오지 않냐? 이런 분들은 아마 저희 그 최이온과 리셋 제품을 소개하신 분에게 진짜 큰절을 하셔야 돼요. 뇌에 영양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때요? 뇌에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뇌에 있는 혈관들이 다 확장되고 피가 맑아지면 영양 공급이 잘 되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비어있던 곳간들을 뇌에 있는 세포들이 채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뇌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깨어 있으니까 어때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어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면연으로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정말 사람 미칩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렇게 1시간을 자고 출근했는데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무거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세포가 재생되면서 어때요? 그 속에 있던 사열이나 나쁜 노폐물들이 배출이 돼요. 그러면 이때 혈액 속에 노폐물들이 많아지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머리가 무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답은 안 합니다. 물을 많이 안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제대로 많이 잘 드셨더라면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되게 미비하게 지나가요. 그런데 물을 많이 안 드시면 어때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통은 머리에 뭉침이 심할 때 특히 머리로 가는 혈류가 급격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이럴 때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혈관이 확장되고 노폐물이 지나갈 때 혈관에 미세하게 확장되는 그 부분을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두통이 온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꼬여있던 혈관이 펴지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두통이 오는데 이때 두통이 조금 기분 나쁘게 옵니다. 머릿속이 지끈지끈 아프듯이 두통이 오는데 이런 경우도 물을 잘 복용하시거나 하시면 수월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잦은 방귀 같은 경우는 위장 기능이 좋지 않는 사람, 그리고 몸이 산성 체질인 사람이 특히 몸속에 가스가 많이 배출이 돼요. 이럴 때 복통이 아니라 복부 팽창이 일어나는데요. 북소리가 날 정도로 배가 빵빵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때 방문 냄새가 되게 독해요. 엄청나게 방귀로 낍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좋아지고 가스가 배출되잖아요. 나중에는 방구를 껴도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은 나쁜 장기 기능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잠깐 어떠한 변명의 질병일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짧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짚어드리면서 넘어갈 건데요. 저는 항암을 18번 했지만 당뇨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없고요, 고지혈이 없고요, 그리고 지방간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체격은 있죠. 제가 늦게 시작했는 의미로 비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몸무게가 96kg입니다. 96kg. 실제로 보면 96kg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저는 건강한 돼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유전이 많더라고요. 리셋 프로그램을 제가 접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많은 면역 반응들을 경험을 했어요. 당뇨 면역 반응 경험했고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급성취노심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당뇨가 20년 동안 400이었고요. 저희 외가 쪽에 외삼촌, 고모 다 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뇌결핵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고 통풍이 있습니다. 엄마는 당뇨가 있고요. 고모, 외갓집 다 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8살 때 편두염으로 시작으로 몸이 항상 피곤하거나 하면 편두염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폐결핵을 앓았었고요. 26살과 30살 때는 급성신호신염을 2번 앓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으로 유방암 3기 3중 음성암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와, 제가 살면서 저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유전적인 부분이나 제가 경험했던 걸 보면 저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면역 반응들을 경험했는데 특히 당뇨병은 유전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의료상으로는 당뇨가 없지만 제 유전적으로는 저는 당뇨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 리셋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시다 보면 이제 많은 면역 반응들이 그 질병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요, 상대에게 그 사람의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위입니다, 위. 왜냐면 요즘은 위가 건강하신 분들이 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미리 먼저 체크해 줌으로써 그 사람의 불신을 걷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냄새 거부 반응이고요. 그리고 구토와 울렁거림, 그리고 속쓰림, 그리고 가슴 부위가 답답하고 위궤양 부위가 통증이 오는데요. 가슴 부위가 답답한 경우,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위가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식도 쪽이 안 좋은 경우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원래 안 좋았던 분이 가슴 부위가 답답하시면요, 되게 무서워하실 수 있어요. 그럼 심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혹시 위가 어떠신지를 체크하셔서 위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답답해질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속쓰림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위를 깔아먹는다. 제품으로 인해서 위가 나빠졌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서 짚어주시고, 평소에 위염이 심하신 분은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는데도 복용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식사는 도중에 드시거나 아니면 차로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족손 플러스를 드셨을 때 처음에는 거의 90% 이상은 솔향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제품을 복용함으로써도 전혀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는 반응이 이건데, 솔향이 역류하는 이유는 위 정막에 있는 노폐물들이 많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서 역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손 플러스를 한 박스 정도 드셨을 때요, 그 노폐물들이 제거함에 따라 솔향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체크하겠죠. 사장님, 처음에 드셨을 때 솔향이 올라오셨나요? 안 올라오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이렇게 말하면 그러고 보니까 조금 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아무 냄새도 안 올라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는 위 정막에 노폐물이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하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는 몸이 가렵거나 피곤, 졸음, 감기 몸살, 그리고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고객 중에 간 수치가 1000이 넘어가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간이 너무 안 좋아서 니셀을 드셨는데 몸이 너무 가벼워지셨어요. 근데 몸은 너무 가벼워지셨지만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간 수치가 1000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때?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셨는데, 제가 미리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일단은 간 수치를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컨디션을 한번 체크해 보시게요. 간 수치가 그 정도로 높게 나온다면 아마 얼굴이 많이 어둡고 노란빛이 도실 겁니다. 지금 얼굴이 많이 검으신가요? 하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간 수치가 좋지 않으면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나타나는 반응은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몸은 가벼운데 나른하면서 좀 잠이 옵니다. 반응이 어떠세요? 하면 이분이 제가 말하는 반응 컨디션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하는 말이 그게 면역 반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에 독소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고객들에게 컨디션을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이신 분은요, 코피, 무기력, 어지럼증, 통증, 그리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되는데요. 고혈압과 저혈압은요, 제가 살면서 그 증상들이 잘 없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고혈압은 현재 내가 수치상으로는 고혈압이 없을 수는 있으나 당뇨, 고지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면요, 간 수치와 똑같이 혈압이 상승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당뇨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했습니다. 당뇨는 소변의 거품, 무기력, 피곤함, 그리고 일시적인 혈당 상승, 그리고 수족 부종, 드러기, 발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가 맑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혈당 상승과 같은 이런 증상들은요. 이유는 혈관을 청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도 많은 노폐물들이 있고 하지만 혈관에는 더 많은 노폐물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혈관을 어때요? 저희는 제일 먼저 청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던 노폐물들, 지방이 떨어지면서 어디로 가냐? 결국은 혈액 속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혈액 속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자, 혈관에 붙어있던 노폐물과 지방들이 혈액으로 떨어지면 혈액이 깨끗한가요? 탁한가요? 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압이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해독을 누가 하냐? 간이 하기 때문에 간이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는데요. 98%의 모세혈관들이 청소되는데 거의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장기 복용에 있을 때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고지혈이 갑자기 생기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1년을 저희 리셋을 하시고 2년을 리셋을 하셨는데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많은 모세혈관들에 있는 노폐물과 지방이 떨어지면 결국으로 혈액으로 가는데 이 혈관이 엄청나게 깁니다. 지구의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거를 청소하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떨어지면 어때요? 모든 부분에서 수치가 상승할 게밖에 없다. 결국은 모세혈관을 청소하고 있는 거를 모세혈관을 청소하고 있는 거라고 인지시켜 드리면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자, 신장하고 방광이 안 좋을 때는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종이 있을 경우는 보세요. 노폐물이 배출하는 과정에서 부종이 생겼을 때는 왼쪽에 동영상처럼 되게 많이 부어있죠. 지금 동영상인데 안 올라와요. 이 정도로 심하게 붓습니다. 하지만 소변의 양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부종이 완벽하게 빠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폐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폐는 코로나를 심하게 경험하셨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폐병 환자는 특히 중증 환자는 몇 년이 오래 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폐결핵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20년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목과 팔 그리고 누름빛 가래 이렇게 6개월 동안 배출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폐 활량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게 숨 쉬는 소리가 새소리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혈압과 냉증이 있으신 분, 요즘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저혈압이었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냉기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냉기가 빠질 때는요, 손끝과 발끝으로 빠지는데 이 냉기가 되게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한여름에 특히 경험하시면 손발이 미친 듯이 시렵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나마 믿으시거든요. 근데 겨울에 경험하시면 원래 날씨가 춥고 내가 몸이 차기 때문에 원래 손발이 찼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냉기가 빠질 때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공깃밥에 손을 얹으면요, 공깃밥이 식을 정도로 반응이 달라요. 이게 차가운 느낌과 냉기가 빠지는 느낌이 조금 다른데, 아직까지 이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내 몸이 체온이 내 몸속의 장기의 체온이 아직까지 따뜻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성 체질이신 분들이 경험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산성 체질이 알칼리 체질로 바뀔 때 졸음이 일주일 이상 갑니다. 내가 졸음이 일주일이 넘어간다, 이런 분들은 내 몸이 중증 환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복통과 욕통도 같이 오고요. 알칼리로 빨리 바꿔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클린 제로 이오네스를 같이 드셔주면 빨리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 같은 경우는 콧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면역 반응들인데요. 저는 신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장의 면역 반응 부종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편두염. 편두염은 8살 때 경험했던 편두염인데요. 이게 제가 저희 리셀 프로그램을 3년을 복용하고 나서 3년 뒤에 나타났어요. 평생을 피곤하면 이렇게 편두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이 한 달이 지나도 안 가라앉는 거예요. 아무리 적송을 먹고 뭐를 해도 안 가라앉았는데, 이때는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균이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병원 가서 약을 먹거나 그러셔도 약발이 잘 안 받아요. 그리고 혈전이 배출되는 과정, 그리고 헤르메스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죠. 헤르페스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은요, 절대 깐난 애기에게 뽀뽀를 하시면 안 돼요. 헤르메스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균은 남아있기 때문에 애기 신생아에게 뽀뽀를 통해서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로 가서 크게 이제 심하면 사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입술에 이렇게 수포가 발생되신 분이 있으시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헤르페스는 절대 배출되는 게 아닌데요. 제가 이 경험을 저도 3년 정도 있다가 경험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커지면 커지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무게를 바르고 적성을 바르고 해도 얘가 사라지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서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거는 배출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복용하셔도요,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빠지고 나서는요,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다시 발생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인데요. 이분은 그 목사님이세요. 평소에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되게 아프셨는 분인데, 이게 중금속이 본인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면 평생을 그 고속도로에 있는 옆에 있는 야채를 드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 리셀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피부 발진과 그리고 이제 진물, 두드러기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셨는데, 처음에 저렇게 발진이 심하게 올라왔을 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보이는 부분에 보다는 좋아졌는 부분에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된다는 것은 다른 부위가 좋아졌다는 것도 좋아졌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보셔라고 하셨더니, 이분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얼굴 혈색이 좋아진 걸 느끼시면서 이 눈으로 보였을 때 발진을 믿고 따라와 주셨어요. 거의 7개월에서 8개월이 걸렸고요. 지금은 너무나 피부 색깔도 좋아지고 몸도 너무 건강해지셔서, 그래서 이렇게 간증으로서도 전달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피부 건성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죠.
그리고 피부 약을 복용하셨는 미용실 원장님인데요. 손이 너무 간지러웠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저희 제품을 3개월 복용하고 완벽하게 나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상포진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적소플러스나 이뮤게를 바르시면 금방 가라앉아요. 하지만 금방 가라앉지만 나중에 3년, 4년, 5년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과정은 배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정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시는 분이시죠. 이분 같은 경우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됐던 분 같아요. 평소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신다고 하셨는데 리셀을 하면서 살이 붙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죠. 자, 하지 전명도 되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희귀질환인데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가 봐요. 하지 점유율은 혈관에 정맥이 확장되고 구불구불하게 늘어지며 겉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질환입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정맥 안에 고여 생기는 순환장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심장에도 되게 무리가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리셀을 하시면 되게 빠른 시간에 이 정맥류가 좋아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면역 반응과 호전 반응이 나올 때 대처법입니다. 자, 독소나 노폐물이 수월하게 배출하는 방법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들을 드시는 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할 때는 미네랄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뭘 가지고 다니죠? 클린 재료를 갖고 다니죠. 그런데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오히려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몸에 해롭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 염분이 빠지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시는 클린제로는 어때요? 그 자체에 미네랄이 알칼리 수소수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일반 물보다는 클린제로의 물을 드시는 걸 권장해드리고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할 때는 물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식 사우나, 숯가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빨리 하면 냉기가 빨리 빠짐으로써 더 빨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많이 드시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셨을 때, 우리가 물 청소했을 때와 이렇게 세제로서 이렇게 막 거품을 내고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물 청소했을 때와 세제를 가지고 청소했을 때의 물량이 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주셔야지 청소가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물을 많이 안 드셔주신다면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쓰레기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면역을 심하게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면 어때요? 빨리 배출되기 때문에 빨리 깨끗해지겠죠. 물의 양은 내 몸무게의 앞자리의 숫자의 반만큼 드시면 돼요. 제가 96kg, 90대다. 그러면 저는 몇 리터를 먹어야 될까요? 네, 저는 4리터에서 6리터 이상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리셀을 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지금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저 때가 3kg가 더 날씬할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세포 재생 주기가 최소 100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면역 반응을 얘기할 때 그 과정이 효과를 언제쯤 볼 수 있냐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피가 새로운 피로 세갈이 되는 기간을 120일로 봅니다.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셀 프로그램은 어때요? 이렇게 집에 약국이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런 약국을 어때요? 이렇게 간단하게 3가지, 4가지 제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의 불행은 과거 잘못 보내온 시간에 대한 복수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현재의 아픔은 과거를 잘못 관리한 내 몸의 복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자료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